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또는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이스 피싱이 있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그런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치매야말로 빨리 발견할수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치매 초기 증상이 중요한데요.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치매야말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 논문 학술지에 의하면 환자들이 치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평균적인 시간이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할 때 뭐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고 병원에 진료받은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치매야말로 빨리 발견할수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치매 초기 증상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치매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로 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에 찌꺼기가 자꾸 끼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병인데요. 저희가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이미 1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즉 치매를 유발시키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 쌓이기 시작할 때는 증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뇌가 이미 많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치매 치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에 개입을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년씩 증상이 있는데 기다리시지 말고 예전과 달리 깜빡깜빡거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최근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냈는데 학원비를 또 냈어요. 이러기도 하고 자제분들이 오셔서 어제 분명히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그 대화했던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최근 기억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는 증상이 생기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리나 운전, 장보기처럼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실수가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길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몇 월 달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기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평소에 다니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사용.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자꾸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이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또는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외국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 있죠. 어떤 경우는 정말 교묘하게 속을 수밖에 없는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런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돈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의 하나고요. 마지막 7번째가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랑 다르게 짜증을 자주 내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사회적인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몇 살부터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츠하이머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 한참 직장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는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치매가 혹시 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물론 우리 뇌는 30대 중반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이 되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배우 이름, 단어, 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마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자꾸만 감소하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현대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다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너무 많은 디지털 이용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을 다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빠진 기억력 좋아질 수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뇌의 가소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뇌세포는 한번 죽거나 노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요. 뇌를 많이 쓰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다 보면 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다리들이 새로 발생하면서 다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으시면 논문에서 나온 의사한테 찾아가기까지 4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4년씩 기다리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의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랑 우울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으로 봐도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죠. 치매가 발생하거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이 심해지면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사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그 말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반복하고 어제 했던 말을 또 잊어버리니까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치매가 있으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노인 우울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감별하고 구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치매가 잘 치료되면 우울 증상도 같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치매 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뇌의 병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증이라는 병인데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서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점점 말하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마치 치매가 오신 것 같다고 해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치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영상검사를 했고 MRI를 찍었더니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차 있는 곳을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뇌척수액이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과잉으로 생기게 되면 이 물주머니가 커지게 되면서 뇌를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뇌가 압박함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 환자 같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환자는 그 수두증을 치료하고 그 치매 증상이 깨끗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70대 여성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한 2년째 드시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셨을 때는 치매 증상이 갑자기 조금 더 심해지신 것 같다. 치매가 악화되신 것 같다 하셔서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가 뇌 MRI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있으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거죠. 즉 뇌의 기질적인 이상, 뇌의 종양이나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같은 기질적인 이상으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 영상 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치매련이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뇌의 기질적인 병들이 마치 치매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피해야 될 행동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던 어떤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도 좀 나이가 있고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뇌 MRI를 찍으셨는데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외과 의사셨어요. 근데 뇌 MRI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뇌가 굉장히 심하게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선생님 이 결과가 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주량도 세시고 하시기 때문에 술을 즐겨 하셨고 많이 드시는 걸로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에 노출되니까 머리를 많이 쓰시고 본인이 의사이시지만 생각보다 뇌는 굉장히 많이 손상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친 알코올은 뇌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소주 한 2병, 3병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며칠 전에 소주 한 병도 다 안 마셨는데 필름이 끊겼다고 저희가 얘기하죠. 블랙아웃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혹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뇌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뇌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좋은 그런 결과들 저희가 백질 변성이라고 해서 뇌에 하얀 점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그런 소견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치매에 굉장히 치명적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병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타고난 거고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관리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생활습관 부분인데요. 치매 예방하는 생활습관에서 저희가 PMS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 약자의 P는 피지컬, 즉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 있는 쥐는 그냥 걸어다니게 하고 한쪽의 쥐는 계속 달리기를 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쥐의 뇌를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많이 한쪽 쥐 그룹에서 우리가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는 부위가 뇌의 해마 부위가 더 볼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꼭 쥐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뇌 MRI를 찍었을 때 해마가 더 볼륨이 증가했다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PMS의 두 번째 M은 멘탈 액티비티입니다. 즉 정신활동인 거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죠. 근육 운동을 합니다. 무거운 것도 들고 역기도 들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신활동을 많이 할수록 뇌도 더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뇌를 많이 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PMS는 소셜 액티비티입니다. 즉 사회적인 관계나 활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꼭 치매가 많이 진행되시고 좀 심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가족분들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 밖에를 절대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시라고 하고 사람들도 만나라고 해도 집안에서만 콕 박혀 있어서 안 나가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좀 제발 좀 혼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고립인 거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은 치매를 훨씬 악화시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니어 연세 있으신 분들을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침에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모시고 가고 그 안에서 계속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요즘엔 저녁까지 먹고 집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있는 테니스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저는 그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걸 보면서 저게 굉장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PMS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멘탈 액티비티. 공을 일로 칠까 저쪽으로 칠까. 그리고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이게 마치 당구나 미니 골프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에 승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즉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셜 액티비티. 사람들과 같이 하고 떠들고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